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유성소 전원서입니다. 오늘 사과대추나무 순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왜 순치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치기를 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나무는 금년으로 8년차를 맞는 사과대추 나무인데요. 먼저 이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뒤에 가서 금년으로 3년차와 2년차를 맞는 나무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대추 나무는 햇빛이 아주 민감한 나무입니다.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거의 결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강하게 순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대추 나무의 생육특성상 굵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아주 많이 맺히고, 부실한 가지에서는 열매가 적게 맺히거나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실한 가지를 제거해서 그 힘이 굵은 가지에 집중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사과대추 나무는 새로 나온 순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강전정을 해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전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깊은데 순치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순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뒤에 가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정리부터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과대추 나무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순이 있습니다. 이 가지순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열매순이 있습니다. 가지순은 이렇게 두꺼운 형태로 이렇게 자라는데요. 뒤에 가서 측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측지에서 다시 열매순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리고 열매순은 이렇게 가지 형태가 아닌 잎줄기 형태로 자랍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매순이라고 부릅니다. 본격적으로 순치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순치기하는 시점, 적당한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치기를 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이 가지순이 50cm 정도 자랐을 때입니다. 이 가지순은 한 뼘 정도 되게 자랐는데요. 순치기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순치기를 하면은 이 방향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남은 순이 너무 과성장해서 열매가 맺히는 착과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겠습니다. 그럼 순치기를 하나씩 해나가 보겠습니다. 순치기를 하실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열매순 제거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매가 맺힐 건데 이 열매순을 왜 제거하냐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초기에는 이 열매순에 열매가 맺히긴 하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낙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지순이 커 올라가면 이 열매순에 그늘을 지우게 됩니다. 따라서 낙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가지순이 커 올라가면은 여기에 힘을 많이 뺏깁니다. 에너지를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매순에 달린 열매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여기에 열매가 남아있다고 해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울퉁불퉁하고요. 상품성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척이에 달린 열매라 노린재와 같은 해충이 찝어서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열매순도 나오는 위치가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주지에서 직접 나오는 열매순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순 하단에서 나오는 열매순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꽃을 달고 있는데요. 이것도 열매순이 되겠습니다. 사과대추 나무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6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거죠. 1차는 주지 부분에서 나온 이 열매순에 달린 열매가 되겠고요. 2차는 이 가지순 하단 부분에서 열린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는 중간 부분, 가지순의 중간 부분에서 상단 부분에서 열린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과대추 농원에서는 1, 2차는 과일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1, 2차는 포기하고 3차에 달린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지에서 직접 나온 열매순은 물론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이 가지순 하단에 있는 열매순도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꽃을 달고 있는데요. 이런 열매순도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꽃을 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열매순도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열매순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열매순은 깔끔하게 이렇게 모두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열매순은 제거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앞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순을 남기는 게 되겠는데요. 이쪽 가지를 보면 앞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은 남겨야 되겠고요. 이쪽 순은 이렇게 앞쪽에 이쪽으로 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순은 이쪽에 충분히 공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지가 있으니까 남겨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순은
이쪽에 안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수는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크기는 하지만은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두 개의 수는 이쪽으로 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쪽으로 넘겨야 되겠는데요. 아직 확신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수는 안에 끼었습니다. 필요가 전혀 없는 순이기 때문에 지금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제거하고요. 이쪽에도 안쪽에 순이 있는데요. 이런 순들은 모조리 제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지순을 보면 이쪽은 앞쪽에 있죠. 그래서 이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지순은 남겨놔야 되겠고요. 그런데 뒤에 있는 가지는 너무 붙어 있고 또 방향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지순은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가지순도 너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순 하나만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옆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안쪽으로 자라는 필요없는 순이 있는데요. 이런 필요없는 순은 일찍 제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또 이쪽을 보시면은 이 가지는 지금 이쪽으로 자라게 될 건데요. 방향성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하고 부딪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지는 제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지순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다 제거를 하고요. 이쪽에 있는 두 개의 가지는 이쪽으로 자라게 될 겁니다. 앞으로 예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라나는 그런 모양새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놔둬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 안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가지순들은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가지에 그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가지순들은 다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안쪽으로 몰려 있죠. 그런 안쪽에 있는 가지는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가지들은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가지 위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가지순도 보면은 안쪽에도 있지만은 커가면서 옆에 있는 가지와 부딪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가지순들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을 보면은 여기에 좋은 가지순이 있습니다. 이건 앞쪽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지순들은 그대로 유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불필요한 가지들은 다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당, 그러니까 주지당 가지수를 몇 개나 남기면 적당할까요? 기본적으로 나무 수세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성목의 경우 하나에서 3개 정도가 적당할 걸로 보입니다. 이 가지순과 가지순 사이는 넓은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순에서 측지가 나오고 측지에서 다시 열매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지순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이 70에서 80cm 정도는 될 겁니다. 따라서 가지순과 가지순 사이는 넓은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가지순과 가지순이 부딪히면 서로 그늘을 지어서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과감하게 순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가지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직 초기라 그렇지 시간이 가면서 가지순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가지순들이 밀집해 있으면 서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튼실한 가지 위주로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순들은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치기가 끝나면 다음 작업은 순막기가 되겠습니다. 순막기라는 것은 이 가지순의 끝을 막아주는 겁니다. 순막기를 하는 이유는 가지순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계속 커나가면서 양분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가지에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지순 끝을 잘라주는 순막기에서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바꿔주는 거죠. 순막기를 할 때는 이렇게 옆에 나온 측지를 4개 내지 5개 정도 남겨놓고 순막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 시에는 장마가 오기 전에 꽃이 피고 어느 정도 착과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은 노지 재배 시는 개화 기간과 장마가 겹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마가 계속되면 화분이 다 씻겨내려가서 노지 사과대추의 경우 착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순막기를 하면은 이렇게 가지순에서 나온 칡지를 4개 내지 5개 남기고 순막기를 하게 되는데요. 순막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 가지순에서 나온 칡지가 계속 늘어납니다. 6개, 7개, 8개, 9개, 10개 그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따라서 장마가 끝난 후에 착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마가 계속되는 경우 노지 사과대추의 경우 순막기를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순치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3년차와 2년차 순치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치기하는 방법은 첫째, 열매순은 제거한다. 둘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가지순을 남긴다. 셋째, 가급적 바깥쪽에 있는 가지순을 남긴다. 넷째, 튼실한 가지순 위주로 남긴다. 다섯째, 너무 밀집한 가지순은 제거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3년차 사과추 나무의 순치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년차 나무는 그렇게 힘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지당 하나의 순만, 가지순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렇게 일단 가지순은 다 제거를 하고요. 안쪽에 있는 가지순은 다 제거를 하고 제일 바깥에 있는 이 가지순만 남기면 되겠습니다. 물론 열매순은 다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열매순은 다 제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매순은 다 제거를 하고 또 가지순도 안쪽에 있는 가지순은 다 제거를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쪽에 가지순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바깥쪽에 위치가 좋지 않은데요. 이쪽 가지순과 열매순은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안쪽에 있는 이 가지순과 열매순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이렇게 가지순만 남겨놓고 열매순은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도 안쪽에 있는 이 가지순과 열매순은 다 제거를 하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가지순만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건 제거를 하고 바깥쪽에 있는 가지순만 남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머지는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 있는 건 제거하고 바깥쪽에 있는 거 남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나 있는 가지순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바깥쪽에 나 있는 가지순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가지순 순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해 심은 2년차 사과추 나무도 잠깐 보겠습니다. 각 주지당 하나의 가지순만 남기는 건 동일하고요. 이렇게 무릎 밑에 있는 가지순은 모두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도 성장세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무릎 밑에 있는 가지들만 일단 제거를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2년차) 사과추 나무의 순치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무릎 밑에 있는 가지는 다 제거하고 가지당 하나의 가지순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